반갑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연구하고 건강한 농업을 추구하는 슈거맨입니다. 식물들은 눈 속에서도 봄에 되면은 새싹이 나오는 생명력이 아주 강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눈 적설량이 20cm 정도 되면은 영하 20도에서도 지표면은 즉 식물이 뿌리가 있는 부분에서는 영하 1, 2도로 보온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장면은 눈 속에 있는 밀과 보리의 상태입니다. 지금 눈 속에 보리를 보면은 노란색이 되면서 잎이 물러져 가고 있습니다. 동해 피해를 받은 거죠. 눈 깊이는 약 10cm 정도 쌓여 있습니다. 외부 온도는 현재 영하 13도 정도 되는데 눈 속 온도를 재보니까 약 2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밀과 보리의 품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영하 8도 정도에서는 동해 피해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운 중부 지역은 밀 파종을 10월 20일경에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봄에 파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리와 밀이 월동할 수 있는 잎수는 5개 내지 6개 정도가 있어야 안전하게 월동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파종한 보리와 밀은 10월 27일경에 파종해서 밀의 생육생태가 3, 4매 정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보리도 지금 3개 내지 4개 정도 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 월동에 불안전합니다. 특히 밀품종은 백각밀인데 경기도 지역에서는 파종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월동 여부가 상당히 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밀의 동해 피해를 보면은 겉잎은 거의 회색으로 마르고 있습니다. 보리 파종은 10월 25일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잎수가 4개 정도 나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눈 속을 파헤쳐 보면은 보리가 속잎 한두 장만 남기고 노란색으로 탈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물러치다가 지금은 동해 피해가 있었는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리와 밀의 동해 피해 차이는 잎에서 색깔이 다릅니다. 보리는 노란색으로 진행되고 밀은 회색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온 피해의 종류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온 피해는 4종류로 나누고 있는데요. 동해 피해, 온도가 0도 이하에서 얼어서 피해를 받은 것을 말하고, 냉해 피해는 온도가 0도 이상에서 즉 얼지 않은 저온에서 피해를 받은 것을 냉해 피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설해, 눈 피해를 말하는 것이고, 상해, 서리로 인해서 피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동해 피해는 식물 세포벽이 파괴되는 현상인데 얼게 되면은 물의 부피가 9%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나무 줄기 같은 것이 팽창되어서 터지는 현상이 되고 일반 식물에서는 세포가 얼고 파괴되어서 탈수 현상이 나서 결국엔 말라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은 세포 결빙, 그 다음에 조직 파괴, 탈수 현상, 그 다음에 고사하게 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동해 대책은 이제 저온 순화, 이제 저온을 서서히 감응시켜서 동해를 대비해야 하는데 갑자기 비가 오게 되면은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저온 순화를 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식물 영양 상태는 각종 아미노산이 축적되어서 결빙 온도를 낮추도록 하여 좋습니다. 이게 프롤린이나 메테오닌, 글리신 같은 아미노산 성분이 충분히 주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분의 균형, 인산이나 가리, 마그네슘 등을 주어서 균형 있는 비료를 주어야 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이나 그리고 당의 생성을 증가시키는 물질들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수분 상태에서는 식물체가 수분이 너무 과다하게 많거나 너무 적어도 동해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분이 좋습니다. 다음은 냉해 피해인데요. 생육 환경 온도보다 낮게 되면 생리적 장애를 입습니다. 이것은 0도 이상의 저온에서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인데 주로 대책은 하드닝, 그러니까 온도 순화법입니다. 우리가 육미기간의 마지막 단계에서 밭에 심기 전에 외부 기온에 이제 적응시키기 위해서 하우스문을 열어두는 것처럼 미리 저온에 노출시켜서 작물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작물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아미노산이라든지 붕소로라든지 아인산 등을 활용하면은 면역력을 키워줘서
조온 피해, 냉해 피해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설해 피해인데요. 눈 속에서 이제 작물이 오랫동안 있으면은 햇빛을 받지 못해서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작물체가 연약해져서 병균에 노출되어 갖고 물러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눈 무게로 인해서 작물이 꺾어지거나 압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책은 아미노산이나 요소를 물에 녹여서 그 눈이 녹은 다음에 주어서 피해를 극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상해, 즉 서리 피해인데요. 보리와 밀밭에서는 서리발이 서갖고 흙이 부풀어 올라서 피해를 주는데 이제 뿌리가 끊어지게 되거나 이제 건조하게 되면은 더 피해가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답업을 해주거나 그렇잖아요. 흙 넣기를 해서 방지를 해야 합니다. 지금 밀밭을 보면은 제가 배수 작업을 위한 고랑을 파지 못했습니다. 땅이 질어서 기계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래서 수패를 약간 받았습니다. 날이 풀리면은 이제 땅이 살짝 얼었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굴치기를 빌려서 이제 배수 고랑을 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밀을 심고 나니까 오리떼와 까마귀떼가 많이 와서 피해를 주었습니다. 까마귀는 먹지도 않으면서 뽑아 놓고 가는 신보들이 있습니다. 밀과 보리가 1월 말경까지 잘 견뎌서 생육하게 되면은 아인산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생육 촉진제를 줄 계획입니다. 지금도 기후 변화가 심하게 돼서 농사 짓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 기상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친환경 농법 체계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친환경 농업을 연구하고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